네, 안녕하세요. 바둑닥터입니다. 자, 오늘은 타이zem의 2단 대국자분들의 대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포석의 달인되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 대국자분들의 바둑에서는 배울 게 정말 많죠. 자, 오늘은 또 어떤 멋진 바둑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흑대국자분이 화점하고 소목을 섞어갔고요. 백도 소목을 섞어갔는데, 자, 여기까지는 쉽죠. 자, 지금 이제 붙이는 정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포석에서 일단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이런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날일자가 좋다, 아니면 한 칸이 좋다, 아니면 여기부터 먼저 걸쳐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높게 걸쳐야 된다, 아니면 요즘 삼삼을 파야 된다, 그리고 안쪽 걸침은 안 좋다, 바깥쪽 걸침은 좋다, 굳힘은 순서가 안 맞다,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논수들은 다 선택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포석 단계에서는 요런 포지는 사실 없잖아요. 없다라기보다는 안 둬진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별로 안 두니까 이런 포지는. 근데 이렇게 둬도 바둑은 안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바둑이 이제 나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 돌을 놓긴 놓는데 뭔가 좀 약간 이런 논리적으로 약간 안 맞는 부분, 이상하게 뛰거나 늘었는데 방향이 아예 안 맞거나 큰 자리를 가고 있고 그 방법이 정확하면은 이런 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다른 바둑이 될 뿐.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붙였고 여기서 정석은 늘고 여기를 이제 한 칸 굳히냐 날일자 굳히냐.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이거 가지고도 이제 뭐가 더 좋냐를 논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백이 근거를 잡았죠? 그러면 이제 흑이 근거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전투 하나가 끝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이쪽을 들어갔을 때 변화. 근데 그건 이제 그 다음 얘기죠. 만약에 이제 그게 싫은 분들은 이거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걸 젖혀 이어가지고 이쪽 단점을 이제 남겨놓으면 흑이 받는 경우가 무난한데 흑은 이제 자그마한 그런 이제 구멍가게 같은 네, 그런 집을 선물 받은과 동시에 중앙에 좀 단단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은 이제 좀 튼실한 실리를 선물 받을 수가 있죠. 자, 물론 이 두터움을 나중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또 다른 토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정립이 되면은, 그냥 정석이죠. 저희가 알고 있는 정석. 그래서 쌍방간의 호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아마 이 정석을 보고 대부분은 백이 좋아 보이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수학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이제 바둑판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다음에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두터움이라는 게 여기에 이제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넓혀갈 수도 있는 거고 활용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터움에 대한 활용을 나는 그걸 모르니까 내가 나빠라고 이제 착각하기가 쉬운데 방금 같은 공방이 나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늘고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속임수가 등장할 때 많이 당황하잖아요. 내가 두고 싶은 곳을 안 두니까 상대가 내가 두고 싶은 곳을 못 두니까 상대가 먼저 가니까 그러면 내가 뛰어나가야지. 근데 뛰어나갔는데 바둑이 좀 이상하다. 나는 집이 없는데 얘는 집이 있고 나는 없네. 뭔가 좀 굉장히 공평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둑은 이제 교환인 거죠. 교환. 여기를 두면 상대가 안 둔 자리를 가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방법적으로는 볼 때는 양걸침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지키면은 얘네끼리 이제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게 돌이 뿌리를 내리는 변 쪽에 연결이 돼버리면 꼭 지금 집을 안 갖고 있어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여기를 두면은 이런 데가 선수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연결이 보장돼 있고 이쪽을 다가가면 얘랑 같이 놀 거 아니에요. 그쵸? 어딘가 뛰면서. 그러면 이쪽에 또 보이지 않는 집이 생기게 원리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백이 여기서 또 궁금한 거는 째면 어떻게 하냐? 째면은 이렇게 되는데 얘가 좀 위험한데 그러면 이제 가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가치 전환이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이걸 늘고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귀를 얘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귀를 뽑아 먹고 화면으로 전개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돌이 죽으면 심리적으로는 이게 커 보이죠.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자체로는 백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백돌이 하나가 더 많아요, 지금. 흑이 선수를 하나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석 가지고 유불리가 나빠 보이니까 내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죠. 높게 가도 돼요, 높게 가도. 자, 이제 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를 다시 때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도와주는 방법. 돌의 가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이정석에서 협공 갔을 때 이렇게 뛰어가기가 싫은 경우가 있잖아요. 돌이 집이 적으니까. 그러면 바로 가치 전환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정보로 알고 있으니까 쉽죠. 이해하기가. 얘는 이제 빠이빠이 하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받아주면 얘는 중요하네. 얘는 일단 뭐 제일 쉬운 정석을 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런 속임수 정석이 나왔을 때는 변화를 몰라도 일단 상대가 둘 만한 곳을 때리고 나서 그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때 만약에 흙이 이걸 꼭 둬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깨 짚어서 나갔는데 이걸 밀면은 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발전성을 흙이 좀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그냥 바둑판이 정리가 안 되고 내 마음이 불편한 걸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나와 있어요. 책에 보면 제일 많이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어서 나 끊는 걸 본다 이거예요. 이쪽을 이렇게 다음에 끊어서 유리한 전투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걸 지키면 뛴다. 백이 또 실리적으로 볼 땐 좋아 보이거든요. 굉장히 또 짭짤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또 여기를 협공 가가지고 이 두 텀이라는 거를 백이 중앙으로 행마를 하게 만들면서 이쪽에서 또 본전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또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때 흑이 좋다, 백이 좋다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좋은 수를 찾는 데 신경 쓰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실전은 이걸 뒀는데 자, 제가 이럴 것 같아가지고 이걸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이제 2단 대국자분들은 이런 게 많아요. 이제 평소에 저희가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 정석들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흑이 벌써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불편하잖아요, 말 그대로. 자, 일단 쉬운 거는 관점이 두 개가 있죠. 얘를 도와주겠다. 그러면은 변 쪽으로 진출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걸 뒀을 때 띄워주고, 이렇게 뛰면은 이제 얘는 가볍게 처리해줘도 돼요. 두 칸 가면 제일 무난하고, 지금은 이제 여기 날짜를 가면 다음에 요것이 이제 흑의 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도 지금은 이런 식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요. 백이 뚫으면 어떻게 하냐? 싸우는 게 있고 버리는 게 있어요. 버려도 얘는 가치가 점점 줄어들게 될 거니까. 자, 물론 싸울 수 있으면 싸워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관점은 백이 안 둔 자리를 가면 된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어느 정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주면 이미 여기 발전성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를 벌리면 이거 뒀을 때 양역공한 것처럼 된 거잖아요. 백이 여기를 뒀을 때 흑은 이 백에게 발전성을 내주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흑한테 그 보상이 있는 거고 하변에는 어느 정도 발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오면은 뺏었을 때 흙이 불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얻고 있는 이 확정과 외쪽으로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막았는데 자, 이제 여기를 협공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2단 대국자분들의 보면은 기본기에 대한 근거를 이제 뺏어가는 거에 대한 모니터를 살짝 좀 내리고 해볼까요? 네, 근거를 잡고 뺏고 이런 거에 대한 기본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죠. 지금도 동일해요. 만약에 여기를 협공을 갔는데 변화를 만약에 몰라 내가 그렇다고 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2단을 젖히더라도 둬야 되는 거죠. 자, 왜냐 여기서 이렇게 바꿔치기가 돼요. 이으면 얘는 일단 방치 그리고 이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단수 치면 빵 따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가 장문이 안 되는 거죠. 어딘가를 쉬어가면 그때부터 깃털처럼 이렇게 날아가면 여기에서 살짝 주도권이 없는 게 이쪽에서 보충이 된다.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정보적인 시각에서 그걸 외우려고 하면 바둑이 잘 안 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를 보면 자, 이걸 보면서 어떤 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이걸 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니냐. 절대 외우고 있지 않죠. 네. 수가 깊어지고 이제 고수로 올라갈수록 이걸 해결하는 능력, 그냥 말 그대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고 여기를 뒀을 때 불편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단수를 치고 이렇게만 늘어도 이쪽이 잡히고 또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패를 낼 수도 있고 패를 받아주면 귀가 더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대가 안 두는 급소 자리를 두고 그 다음에는 문제 해결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좀 짧은 부분이었지만 근거하고 관련된 그런 지금 뭔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낄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를 안 뒀죠. 키포인트를 안 뒀기 때문에 백은 제일 좋은 방법은 뛰는 거예요. 이걸 잡으러 가면 안 되고 뛰었는데 흑이 센터로 갔다. 그리고 내가 뛰었다. 흑은 계속 센터로 간다. 누가 받았을까요? 원리적인 부분에서 이제 나는 돌이 3, 4선으로 가고 있고 상대는 5선, 6선, 7선으로 돌이 간다. 그럼 내가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럴 때 이제 귀, 중앙, 변 이런 원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떤 분들이 약간 좀 착각을 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흑도 백도 귀를 잘 뒀잖아요. 그래 놓고 이렇게 뒀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흑이 여기도 파고 백이 그 다음에 이쪽을 뒀는데 이걸 해놓고 뭐 흑이 여기도 또 파고 지금 보면은 백이 그렇게까지 이상한 건 없는데 사귀생이 나왔잖아요. 이러면 흑이 벌써 이긴 게 아니냐. 요렇게 이제 착각할 수 있는데 요럴 때 사용되는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변 중앙을 둔다는 건. 사귀생을 그냥 해서 내가 좋다. 이런 원리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백이 여길 지키면 되는데 손을 뺐죠? 자, 역시 재밌어요. 2단 대국자분들은 한 10수 정도 뒀는데 다이나믹하게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자, 여기는 흑이 대응을 잘했죠. 이런 거는 이제 자, 이런 걸로 선악을 논하지 말자고요. 이으면은 두 칸 벌리는 거고요. 요수는 변 쪽으로 좀 좋아요. 자, 느는 거는 귀 쪽에 비마가 남아서 좀 좋아요. 이래놓고 근데 변 쪽으로는 백이 빠르고 어차피 나중에 여기를 다가와가지고 이쪽을 들어가는 게 있어서 흑이 한 번쯤 응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다. 그렇게 이제 선택적인 부분에서 유불리를 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거는 백이 바로 뒀는데 적극적이죠? 이거는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근거를 탈취하면 이거를 백도 근거를 뺏고 이렇게 나오는 진행이 될 텐데 흑이 일단 잘 기다렸고요. 지금 이 많은 바둑 판에서 둬야 되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 첫 번째로 여기에요. 날일자를 가면은 좀 공격은 시원하게 하는데 어차피 이쪽이 비어 있다는 거 나중에 흑이 뭐 이런 데 도망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중 여기가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흑이 이런 데를 가면 백이 중앙으로 돌이 솟아 올라야 되잖아요. 중앙에 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은 흑이 두는 중앙은 집하고 연관성이 있다. 그런데 백이 두는 중앙은 그냥 공배놀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되더라도. 자, 근거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 밀고 두 칸을 떴는데 오히려 얘가 더 가벼운 돌입니다. 얘가 얘보다 더 가벼워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를 두고 이쪽 협공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두고 여기를 뒀는데 요걸 받았는데 위로 막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찌그러져 줬다. 그러면 얘는 살려도 되고 안 살려도 흑이 잡아도 계속 버릴 수 있는 패석이 됩니다. 자, 물론 그 가치 판단 무지하게 어렵죠. 무지하게 어려운데 돌의 생김새를 보고 그냥 반복해서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걸 두고 밀었는데 이 돌이 지금 가치가 계속 떨어지거든요. 자, 이 돌의 가치는 이제 여기에서 얘를 꼭 살려줘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이쪽을 와야 돼요. 밀면은 백은 얘를 버려줄수록 더 좋은 겁니다. 버려줄수록. 얘를 먹으라고 해야 돼요, 지금. 자, 그래서 이걸 두면은 맞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분적인 행마로는 이렇게 둬도 훌륭합니다, 사실. 근데 지금은 얘가 완전히 패석이다. 만약에 얘가 진출을 안 하면 머리까지 때리면 돼요. 머리까지 때리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쭉쭉 밀어가는 순간 여기가 또 커지게 돼 있어요. 원리적으로. 요거를 하나 밀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걸 밀고 늘고 결국은 들어갔네요. 자,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를 양쪽을 갈라 나가는 백의 입장이 아니라 이걸 붙여놓고 나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여기가 나중에 이제 이 차후에 이렇게 찝으면 요 한 점을 빵 따내게 되면 얘가 좀 가벼워지는 거고요. 백이 여기를 두면 이걸 끊고 나면 얘가 어딘가 중앙이 솟아 올라야 되잖아요. 그때 이쪽에 이제 맛이 고약하게 남아 있어서 지금은 이 모양 자체가 안 좋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죠. 왜냐면 흑이 이렇게 진출을 하면은 여기 받기도 애매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모양이 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흑이 어깨 짚는 행만 좋았어요, 지금. 이걸 두고 양쪽 어깨는 좋습니다, 지금. 자, 근데 요 행마가 좀 어렵긴 하네요. 요 행마가 맞는지. 행마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늘어서 이 들여다보는 거는 지금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는 연결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늘어도 백이 이쪽에서 이렇게 밀어주거나 아니면 이 돌에서 이렇게 출발하거나 머리 자리가 지금 호구 자리가 급소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걸 두고
젖혀서 한 칸 띄고 젖혀서 자 어떻게 이제 모양이 잡히긴 하는데 이제 백이 공격적인 걸 취하고 있죠. 자 근데 지금 가지고는 이제 유불리를 논하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왜냐면 여기를 두다가 여기 반격을 맞으면 요런 데 끊겼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맛이 해결이 돼야만 네, 확실하게 유불리를 논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두고 호구로 모양을 감싸 가져가는데 일단은 여기 끊는 포인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끊는 것이 굉장히 예민한 자리예요. 끊어가지고 만약에 이걸 먹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돌에 근거를 불어 넣어줄 수가 있잖아요. 거의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호구만 쳐도 살거든요, 이거는. 네, 깨끗하게. 이런 거 끼우는 거는 잔돈이에요, 잔돈. 이제는. 끊기는 것도 사활이 걸리고. 이으면은 또 여기 패납니다, 패. 이거는 잡히겠네요. 이걸 두는 게 아니라 여길 젖히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요 패가 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찝었을 때 얘를 두고 끊었는데 이걸 지켰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돌돌이를 싹 해주면 자,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바로 한 번에 바뀌죠. 한 번에.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에 바뀝니다. 흙이 오히려 백을 몰아가는 형태로 바둑이 좋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2단에서 3단 정도 올라가시는 대국자분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근거도 중요한데 모양이 일단 중요하고요. 근거에 대한 부분, 모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뭘까요? 끊기는 포인트, 커팅 포인트라고 하죠. 이게 이제 고단진으로 올라가면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 2단, 3단에서 1단, 2단, 3단, 3단은 약간 더 다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졸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끊어지는 포인트, 끊어지는 포인트에 대해서 의외로 많이들 헤매시죠. 자, 그래서 이쪽을 띄었고 밀고 자, 이쪽을 지켜나갔죠. 네. 그래서 흙이 여기를 띄었는데 이 자리가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백도 이게 만약에 이 정도 두고 여기를 하나 지킬 수 있다면 이게 흙이 완전 곤마예요. 여기 이제 넘어가는 것도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은 들어가면 그때부터 싸워도 돼요. 중앙으로 솟아 올라갈 수 있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밀어줬기 때문에 이쪽을 지키겠다라는 얘기였고 자 이걸 두고 여기 이제 키포인트가 아닌 대로 돌이 많이 가죠. 자 드디어 이제 이쪽을 끊어가는 방향이 조금 나왔습니다. 자, 이쪽을 끊고 아직까지는 이게 모양이 살짝 이게 이제 악수가 들어갔던 이유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걸 그냥 끊었다라고 하면 여기를 뒀을 때 이걸 꼭 둬야 되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모양이 한층 더 좋아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진짜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이걸 치중 갔을 때 모양 자체가 정말 위험합니다. 사활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러면은 이 모양이 이거 하나 띄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날일자만 가도 좀 더 주도권을 쉽게 가져갈 수가 있고 자, 근데 이게 하나 찔러져 있었기 때문에 요걸 두고 백한테는 이제 지켜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지키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 왜냐면 이걸 나중에 공격했을 때 이쪽에 보험을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이 돌을 도와주는 보험. 집으로만 생각한다면 여기를 두는 게 좀 더 이득일 수도 있는데요. 얘가 약해져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 빼기에는 얘 치중당하면 조금 이 대마가 불안정한 느낌이 있어서 이런 거는 깨끗하게 지켜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반대로 뒀습니다. 반대로. 자, 반대로 나왔어요. 돌이 계속해서 거꾸로 가죠. 자, 2단 분들은 그래서 이거 보면 3단 가는 거는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기본기만 끝나면 됩니다. 이쪽을 치중 가면은 이제는 흔들리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여기를 두고 그냥 가장 쉬운 수상전 방법을 이런 데 두면 집을 없애버려야 되니까 이거 좀 불안하다 이거는 자 이거 어떻게 잡으러 가야 될까요? 잡으러 가는 방법은 많은데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네요. 그냥 이렇게 늘기만 해도 사실 좀 상당히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이걸 두고 얘를 아예 늘어버릴까? 얘를 늘어버려서 차단을 하라고 하고 여유 있는 차단이 나오면은 유가무가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이거는 이미 뭐 백이 잡혀 있죠. 안도도. 그러니까 이거를 수상전을 할 거라면은 타이트하게 둬야 돼요. 타이트하게 둘 때 그때 이제 얘를 그냥 요 넉점을 잡겠다는 마인드로 두면은 흙이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띄워서 버티는 게 있긴 한데 이거는 진짜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막상 버틸만 한가요? 제가 지금 잘못 메꿔서 그래요. 얘를 하나 두고 이거를 먼저 두는 게 속 편합니다. 이걸 두고 얘를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뒤로 메꿔서
수상전을 해주면 유가무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흙이 잘 두면 백이 거의 죽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실수가 나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걸 두고, 자, 나쁘지 않아요. 붙인 거 나쁘지 않습니다. 네, 나쁘진 않은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급소가 맞죠. 왜냐면 이걸 두면은 이렇게 붙여서, 이걸 두면은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걸 끊으면 얘를 버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얘는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씌워가는 거죠. 늘면 쳐서 이렇게 살아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활에서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많이 합니다. 자, 여기가 급소예요, 이 자리가. 이걸 두고 이렇게 하면은 잡을 수 있지 않냐. 자, 이걸 단수 치면은 이걸 쳐서 젖혀서 잡힌 게 아니냐. 이렇게 해주면 잡힌 게 맞죠. 근데 이걸 안 먹고 그냥 늘어주는 아주 기가 막힌 묘수가 있죠. 이으면은 살아서. 여길 치면은 따내놓고 두 집 만들고, 이것도 아니고 여길 두면은 단수 쳐서 요돌이 잡히니까 이런 사석 작전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16번 안도도 살아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걸 뒀는데 붙여갈 수 있는 급소 타이밍이 나왔어요. 자, 이걸 두고 뚫는 건 넘어가 버리면 돼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걸 뒀죠. 다시 한번 기회에, 다시 한번 기회에. 자, 이걸 두고 늘면 돼요. 늘면. 자, 늘고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그냥. 자, 찔렀습니다. 보통 악수가 되거든요. 이거는. 치중 같다. 자, 지금 중요한데 이게 이미 악수라서 이게 왜 악수일까요?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이걸 이으면 요게 안 공배가 돼요. 유가무가일 때는 누가 바깥쪽 공배를 둬야 되죠? 보통 무가인 사람이 둬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두면, 자, 흙은 유가예요. 백은 무가입니다. 이렇게 하고 흙은 바깥쪽을 메꾸지 이렇게 안쪽을 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쪽을. 근데 이제 이 찔른 수가 원리적으로 볼 때 이걸 두고 이으니까 여기를 갖다 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상전의 결과가 확 달라지게 되는 거고, 흙이 백을 잡냐, 백이 여기서 사냐에 따라서 얘가 곤마가 되냐 마냐, 이런 엄청난 결과가 달라지게 돼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근데 아직도 흙이 이긴 것 같은데요. 이거는 흙이 그냥 얘를 접수하고요. 차단해야죠. 그때 뒤로 메꾸면 돼요. 뒤로 메꾸면. 이걸 두고 여길 두면 여기는 뭐 젖혀봤자 나중에 흙이 놓고 따내면 그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둬가지고 이거 끊으면 이것도 유가무가예요. 이것도. 나중에 흙은 일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백은 못 들어가니까. 자, 흙이 이겼어요. 지금도. 아직도 이겼습니다. 자, 지금 입구자 왕자충 왕자충 왕자충이요. 왕자충이에요. 왕자충. 요 한 방으로 역전돼 버렸다 지금은. 그쵸? 네. 자, 이걸 두니까 이거는 다르죠. 이렇게 두면 그냥 이런 데 찌르고 나서 이게 흙이 자충 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두고 여길 두니까 스스로 안쪽을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네. 이런 실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급소를. 자, 근데 백이 단수 쳐서 백의 응수가 좋았고, 그래도 흙이 그냥 잡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단수 치고 나서 이제 빛나는 맛이 남는 건데, 흙은 여기서 정신 차리면 됩니다. 아직도. 그냥 이런데 급소 자리 두면서 이걸 끊으면 쭉 나가는 거에 신경을 쓰면 아직도 긴바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이걸 뒀는데 멈춰야 돼요. 지금 멈추면 바둑이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라도 둬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날일자가 기본 행마잖아요. 지금. 근데 행마법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두면은 뛰어나갔을 때 이런 식으로 되면 스피드가 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백이 여기를 두면 스피드를 높여줄 수가 있고, 얘를 희생번트로 삼아주면은 역시 달리기 속도가 좀 빨라져요. 중앙은 행마가 중요하거든요. 행마 속도에 따라서 주도권이 확확 바뀌게 됩니다. 확확 한 번에. 자, 그래서 여기는 행마가 뛰는 게 맞는데, 역시 여길 뒀죠. 자, 지금 승부가 많이 왔다 갔다 했죠. 요 귀의 사활에서. 그래서 요런 기본기. 근데 일단 그 전에 정석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자, 이걸 이제 집으로 계산해 보자고요. 이걸 두면 둘, 넷, 여섯, 여덟, 10집이에요. 10집. 10집이면 이거 나가는 게 1번인데 이런 데보다 작다는 거예요. 이런 데보다. 상변보다 더 큰 데가 어디라고 했어요? 이쪽이라고 했죠? 근데 더 중요한 데는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근거가 없는 둘을 도와줘야죠. 그쵸? 자, 근데 이걸 뒀다는 거는 이제 백이 잘하면 장문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위험한 거죠. 이렇게 쉬어갈 수도 있다는 거.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잘 구멍을 내러 가야 되는데, 멀찌감치 왔다. 야, 이거 좋은 수 같은데? 이거는, 야, 이 벽을 잘 이용하셨다, 이거는. 이렇게 하고 도망갔을 때 이게 한번 이렇게 바깥으로 늘어주고, 끊고 다 견뎌줘도 흙이 돌파하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야, 이거는 잘 두셨는데요. 백분이 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늘어가도. 야, 이거는 여기 둘 시간이 없는데 무조건 여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기를 잘라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죠. 이렇게 해가지고 반발하면은 흙이 조금 많이 네 여기 빅 내려간 거 이거 잡히면 무슨 소용이에요. 이거는 자 이거는 지금 흙이 좀 많이 휘청거리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거 이제 두텁게 이쪽으로 이어주는 게 제일 이거는 여기가 좀 찝찝하네. 자, 가급적이면은 깨끗하게 둬야 돼요. 깨끗하게. 이렇게 sul게 해주면 깨끗한 수가 나오죠. 자, 근데 그래도 그게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열심히 흠집을 내는데 이거는 그냥 좀 해보는 느낌이고, 자, 아무것도 안 되죠. 끼워서 뭐를 이렇게 발버둥을 치지만 조이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자, 이거는 이제 여기를 뒀을 때 그냥 늘어줘도 이 석점을 못 잡으니까 이렇게 잡으면 얘가 축인데 여기를 못 막으면 바둑이 끝이 났죠. 지금 촉촉수 같은 게 나올 정도로 궁도가 그렇게까지 막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이걸 둬도 이런 데 두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지금 공배 상황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길 두고 찌르고 이걸 따내니까 돌을 거두셨네요. 이건 더는 이제 둘 수가 없죠. 더 두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야, 재밌네요. 확실히 2단 바둑을 또 보니까 완전 기본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거였고, 속임수 정석도 한번 봤고, 근데 속임수라는 거를 사실 그 단어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근거에 대한 이해도 상대방이 안 두는 자리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정석 모른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크리에이티브, 뭐라고 해야 되죠? 크리에이티브를 한다. 그냥 발명해낸다. 이런 마인드로 두시면 됩니다. 내가 스스로 개발을 한다. 이런 마인드로 둬야지 정석도 느는 거지. 나 이거 모르는데? 이러면은 이제 헤매는 거예요. 상대의 계획에 대해서. 자, 그래서 오늘은 2단 대국자분들을 한번 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봤고요. 요것만 이해하셔도 3단 올라가시는 거는 금방 순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강의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